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덧 벌써 6월 달에 됐네요. 6월 달.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말까지 1차가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어야 2차 공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차에. 1차가 6월 말까지도 자신이 없단다면은 1, 2차 다 껴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1차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2월 말까지도 1차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한 달 동안 좀 피치를 가하라는 거. 알겠죠? 자, 우리 오늘 공부가요. 244페이지. 물권후 소멸. 여기 공부할 거죠? 물권후 소멸. 자, 이 물권후 소멸은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그 목적물상에 있었던 소유권이 소멸되죠. 그러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되지만 거기 두 번째 줄에 2번의 두 번째 줄에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써 있죠. 그게 담보물권. 자,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은 다른 변형가치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변형가치물에도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는 거 알죠? 그걸 물상대의성이라고 그래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담보물권은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주의하세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해요. 알겠죠? 그러지만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밑에 판례에 포락이라고 나오죠. 우리 토지가 바다로 깔아앉아 버리는 걸 포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다는 다 국유거든요. 그러면 그 토지의 소유권은 상실되는 거예요. 국가 소유니까 바다는. 근데 다시 뚝을 건설하다 보니까 그게 성토가 되는 경우 있죠. 바다에 잠겼던 그 토지가 다시 뻘로 드러났어. 그러면은 그 종전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되냐?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 한 번 상실한 소유권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성토된 토지는 국유가 되죠. 국가 소유라는 거. 그게 그 판례입니다. 245페이지. 소멸시효다. 소멸시효. 우리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물건은 용익물건만, 이것만 암기하면 돼요.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물건은 무슨 물건?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0년이 경과되면은 시효로 소멸한다는 거. 용익물건만 대상이고 나머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혼동. 자, 혼동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적인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 이걸 혼동이라고 그러죠.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에 갑이 소유권자죠. 소유권자인데 을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을이 전세권자고 이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 있죠. 근데 이 건물을 을이 사버렸어.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이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서로 대립적인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을 말하고 한다? 혼동.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 그러면 자기 건물에 자기가 전세권자가 될 리 없겠죠? 그래서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그런데 그래서 소유권과 자, 이것만 알면 되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이 나왔어요. 혼동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멸하지 않는 예의가 있어요. 원칙은 소멸하는 건데 소멸하지 않는 예의, 이것만 알면은 혼동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소멸하지 않는 예의가 두 가지예요. 자, 이 소멸되는 권리가요,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소멸되는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어. 권리의 목적인 경우. 자, 우리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병이라는 자에게 1억 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소멸한다면 이것도 소멸하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한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는 건데 전세권이 소멸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제3의 권리자가 있는 게 아닌데 선순위 전세권에 후순위 저당권이 있을 수 있죠.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있죠. 그럼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전세권이 소멸한다면 이 을이 다쳐요. 을이 불이익이 돼요.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혼동 문제가 나와라 해야죠. 이게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 돼요. 알겠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 혼동은. 자, 우리 책을 볼까요? 245페이지. 혼동, 서로 대립적인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걸 말한다. 해서 우리 한쪽에 흡수되고 한쪽의 권리는 소멸해버린다는 얘기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혼동이다.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246페이지. 이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기억법,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소멸되는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니은법,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만약에 소멸한다면 본인이 침해가 된다고 했어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걸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 팔렛박스 있잖아요. 팔렛박스에 2번을 보면 2번, 팔렛박스 2번을 소개해 줄게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주택이죠. 주택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데 이 주택에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었어. 자, 입주와 주민등록이 되면은 대항 요건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1순위인데 후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 임차권자가 두 가지로 알아내야 합나? 이 건물을, 그 주택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왜?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차권은 존속해요. 후순위 권리,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소멸한다면 이자가 닫혀요.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으면 이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럼 후순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이 존속한다겠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없으니까 임차권은 존속한다, 임차권 소멸한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냐,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걸 조심하시라는 거. 이걸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걸로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밑에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경매로. 그래서 거기 2번 후순위 근저당권보다도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그냥 소유권 취득한 경우는 매매로 취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소유권 취득한 경우로만 나왔죠. 매매다 경매다 이런 말이 없죠. 그랬을 때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경락을 받았다, 경매로 취득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임차권 소멸합니다. 이해갑니까?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제한물권과 다른 제한물권은 혼동이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한 개의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제3의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든가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알겠죠? 소멸하지 않는 건 똑같다는 거. 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다 해갖고 점유권 동그라미 주세요. 점유권이 4번 나왔죠. 광업권은 1번 나오고.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광업권도 마찬가지 1번 나왔는데 광업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혹시나 하니까요. 1번도 안 나왔는데 나올 2007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소멸하지 않는 권리, 가등기 명의인이 그 권리자가 명의인이 별도로, 그러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게 아니라 별도로 본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등기가 된 경우. 그러니까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한 게 아니라 별도로, 핵심은 여기죠.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는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요 한마디 써놓으세요.
만약에 가등기 명의인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해요. 근데 별도라는 거. 이것과는 달리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에 의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가등기 명의인이 다른 원인으로 본등기 해버렸어. 이해가죠? 상속이나 증여. 판례를 읽어보면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상속이나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는 이걸 지금 이 청구권을 행사한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잖아요. 이거 하나 더 알아놓으세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안 나왔는데 혹시나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건 뭐 다 나왔던 거지만은 이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우리 책에도 없으니까 그걸 얘기해 준 거죠. 효과. 자, 혼동으로 소멸된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해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말소 등기 없어도 소멸해요. 근데 혼동이 발생한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매매가 원인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하다 보니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잖아. 이게 혼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현상이. 그러면 이 원인된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됐으면은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면 혼동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죠. 혼동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된다는 것은 이 전세권은 소멸한다, 부활한다. 그렇죠. 소멸됐던 권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혼동이 발생한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는 소멸한 물권은 부활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공부가 다 됐는데 우리 기출 문제 이거 5번 문제가 혼동 문제잖아요. 풀어볼까요? 3페이지 5번. 자, 혼동에 관한 물권의 소멸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봐. 갑오 토지의 을이 1번 재단권, 병이 2번 재단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려는 분들이 있으려는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갑오 토지의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존속하죠? 왜 존속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멸하죠?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여기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본인을 보호해서 존속한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는 후순위 권리가 없잖아. 제3의 권리 목적이 든 것도 아니고 여기는 후순위 권리가 있잖아. 을은. 그래서 을의 저당권은 존속해요. 오케이? 자, 1번. 자,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병 때문에 존속하죠? 소멸한다 나왔으니까 기억번 틀렸잖아요. 니은번. 을이 갑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받고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지상권 위에 저당권, 위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지상권보다도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니까. 환장어서 이게 바로 제3의 권리 목적이 됐다는 뜻이에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했다는 말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도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알겠죠? 그 위에라는 말은 제3의 권리 목적이 됐다는 뜻이에요. 위에라는 말은. 그러면 이게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하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래도 이 지상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그렇죠. 왜 존속한다? 이 병 때문에. 그럼 만약에 병이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병이 목적된 권리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멸해야 하나요? 소멸하죠. 이게 바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라고 하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도 한 개의 제한물권이 소멸하는데 소멸하지 않는 두 가지 예의가 있죠. 근데 여기 두 가지 예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자가 목적된 권리인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해요.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이 지상권은 소멸한다, 저당권 때문에 존속한다. 그렇죠. 그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 나오는데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그러면 소멸한다 나왔으니까 니은번도 틀렸죠.
디귿번 갑의 토지에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 동그라미 쳐줘.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했어요. 아까 소멸하지 않는 예의라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점유권과 강압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디귿번 맞았죠. 네, 1번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자, 우리 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죠? 후순위 권리가. 여기 후순위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이 저당권은 소멸하죠. 그렇지만 선순위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네 1번도 맞았고 답은 3번이네요. 답은 3번. 자, 이래서 우리가 혼동까지 한 문제 풀어봤고, 이제 오늘 점유권 공부를 해야죠. 점유권은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점유권이 두 문제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점유 추정력과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와요. 점유 추정력,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 두 군데 파트에서 한 문제씩. 회복자 관계.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거. 거의 뭐 매년 저렇게 나와요. 알겠죠? 두 문제가 거의. 자, 우리 봅시다. 점유권. 249페이지를 보니까 점유의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서 생기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도둑놈도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훔친 도품을 점유권이 있죠. 그러면 점유권은 정당성 유무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법으로 점유했더라도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불법 점유자에게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는 없죠. 본권이 없다고 그래요. 본권이라는 건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도둑놈은 점유권은 있어도 본권은 없어요. 오케이? 그런 거.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니까 따라서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고 우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써있죠. 그래서 점유권과 소유권은 병존이 가능해요. 서로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249페이지 제일 위에 의에서 세 번째를 보고 있어요. 의의 세 번째. 자, 점유 요소다. 사실상 지배를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이 토지를 이전 등기 받았을 때는 이전 등기에 답이 실시하죠. 그러면 앞 사람은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점유를 인도받았다고 보여야 안 보여요? 이전 등기 명의인에게는 받았다고 보여야죠. 그렇지만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존 등기는 거기다 biểu示하죠.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죠. 그러면 앞 사람은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이전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인도받았다고 볼 수 없죠. 최초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 거기다 붙여줘. 무엇은? 보존 등기는. 이전 등기는 인도받았다고 보야지만 보존 등기는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끝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갑소유 토지를 이 토지는 갑 거예요. 그런데 이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어요. 불법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 팔아먹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임대해 줬어요. 임대차.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의 임차인이 이자가 직접 점유자야 아니에요? 이 건물의 직접 점유자죠? 그 다음에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죠. 이게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인데 그러면 토지의 명도 청구, 토지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토지의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의 인도 청구권은 현재 점유자한테 행사하거든. 그러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갑이 토지 소유권자니까 갑은 청구권자인데 누구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냐? 을이냐 병이냐 또는 을 또는 병이냐 이걸 물어봐요. 을이다 병이다. 대답 못 하면 안 돼요. 현재 점유자는 을만이 점유자이기 때문에 이자한테만 행사해야 한다는 거. 병한테 토지 인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이 사람은 현재 점유자가 아니에요. 건물에서 나가주시오라는 퇴거 청구권은 있어요. 하지만
건물을 철거 청구도 토지 인도 청구도 못해요. 임차인한테만 정리해주면은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퇴거 청구는 가능해요. 하지만 철거 청구도 못하죠? 철거 청구권도 못해요. 토지 인도 청구권도 못해요. 임차인한테는. 알겠죠? 그게 그 밑에 판례죠. 그 판례 박스. 그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읽어볼까요? 건물의 소유자가,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적극이라는 말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도, 아닌 자가 병이죠. 아닌 자가 그 부지를 점유할 것인지 여부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현재 점유자는 이 건물의 소유자인 을만이 점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점유자에게 인도 청구권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을한테만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현재 점유자가 아니라고 지금 소국이라고 했잖아. 이 사람은 토지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조심하세요.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만이 토지를 점유한 자이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토지의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거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잘 틀려요. 왜? 저 병이 건물을 사용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토지도 병이 점유한 걸로 착각해. 토지는 항상 건물의 소유자만이 점유자예요. 오케이? 건물의 소유자만이 착각이 딱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 250페이지를 보니까요. 점유 보조자라고 나오죠? 195조. 그 밑에 점유 보조자 찾았어요? 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상 관계로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그 타인만, 지시를 내리는 타인에게만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조자, 지시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유 보조자가 누굽니까?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회사의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다 점유 보조자죠. 오케이? 그러면 그 지시를 내리는 집주인, 점포 주인, 회사의 사장 이런 사람들이 점유주이고 그 지시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이 보조자에게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251페이지를 보니까 자, 요건 어떤 자가 타인을 위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지시를 내린 타인만이 점유권이 있는 자인데 이걸 점유 보조자 관계, 사회적 명령 복종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효과의 1번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줄에 빛을 차죠.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상대방도 아니다. 청구권자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효과의 두 번째 줄 밑줄 쳤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자도 아니고. 왜? 점유보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데 그 점유보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권자는 물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라는 물권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현재 점유자가 상대방인데 점유보조자는 현재 점유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상대방도 안 되죠. 이해갑니까? 청구권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상대방도 아니다. 청구권자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라는 거. 자,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로 넘어가서 간접점유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이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래요. 이런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를 간접점유자죠. 자, 우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임차 목적물을 빌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죠. 직접 가지고 있는 자죠. 이 자가 점유 매개자라고 그래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점유하게 되는 자, 이 자가 직접 점유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점유 매개자다 그러면은 직접 점유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점유하게 하는 임대인을 뭐라고 한다?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죠. 이자가 간접 점유자죠.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고. 오케이?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가 간접점유자고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직접점유자. 알겠죠? 작년시험 문제가 이거죠. 직접점유자는 자 임차인은 계속 자기가 가질라는 의도로 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임대차 기간, 빌린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원상 회복할 이런 마음으로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나 타주점유자다 이렇게 나왔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소유 의사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죠. 임차인은 언제나 타주점유자예요. 이해갑니까? 언제나. 작년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임대인이 자주점유자죠. 그렇게 하게 하는 자를 간접점유자라고 그러죠. 자, 간접점유 성립요건. 특정인, 여기 특정인이 직접점유자죠. 점유 매개자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써있죠. 거기 1번에 나오네. 그리고 직접점유자는 소유 의사 없는 타주점유해야 한다. 직접점유자는 뭐다? 2번에 1번 읽고 있어요. 타주점유. 언제나 타주점유자죠.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죠. 이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한 반환 청구권, 채권적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간접점유자죠. 여러분들 전세 기간이 끝나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 목적으로 반환 청구권이 있잖아. 임대차 관계가 끝나면은 임대인은 임대 목적으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야 간접점유자예요. 그 반환 청구권이 없단다면은 간접점유가 아니죠. 오케이?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이 점유 매개 관계라고 했는데 전대차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작년 시험 문제. 갑이라는 사람의 이 건물을 을이 임차인이에요. 을이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임차인인데 이 갑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병한테 전대차했어요. 이게 전차인이에요. 그러면 전차인이 이 건물을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어. 사용하고 있어. 이자가 직접점유자죠? 그러면 을은 뭐죠, 이제? 간접점유자. 그러면 갑도 간접점유자죠? 자, 임대차 관계. 자, 여러분들 이거 유효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이거 뭡니까?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한테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자가 임대인도 간접점유자죠. 근데 뭐라고 나왔냐? 작년 시험 문제.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했을 때 을만이 간접점유자이다 이렇게 나왔어. 을만이 간접점유자다. 갑도 간접점유자다. 갑도. 동의 없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었던 얻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게 작년 기출 문제죠. 자, 여긴 중첩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유의할 필요도 없다 써 있잖아요. 3번에 간접점유자의 지위다.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을 가진다 써있죠.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자가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될 수 있죠.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물권적 청구권자가 되는 거죠. 또 점유권이 있으니까 상대방도 되는 거죠. 그렇죠? 253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한테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어요. 제3자가 침탈했을 때 제3자한테. 근데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할 때는 자신한테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다 써있죠? 동그라미 2번에. 원칙은 누구한테 반환토록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직접점유자한테 반환토록 청구하는 거. 제3자한테 행사하는 걸 얘기해요. 직접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제3자가 침탈해 갔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직접점유자한테 갖다 줘라 빨리. 그리고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는 나한테 갖거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죠. 무단으로 전대차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단으로 전대차했을 때 이 전차인은 임대인한테는 대항하지 못하죠. 임대인에게는 불법점유자죠. 임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불법점유예요. 무단 전대차가 했으니까.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러면 갑이 임대차 계약을 동의 없는 이유로 해지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단 전대 이유로 해지 청구했죠. 그러면 해지 청구 후에는 임차인은 이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죠. 자신에게 직접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는 임차권이 소멸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누구한테 반환토록 해야 한다? 이 건물을 해지하지 않고는 을한테 반환토록 해야 한다. 을한테. 해지 후에만 자기 자신한테 직접 반환토록. 해지 후에만. 해지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한테 건물 갖고라고 해야 한다. 을한테 갖다 주라고 해야 한다. 을한테 비워주라고 해야 한다. 해지하지 않고는. 이해 갔습니까? 거기에서 문제 나오죠. 해지 후에는 자기 자신한테 직접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임차인한테 반환토록 청구해야죠. 임차인한테. 자, 그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3번 동그라미 3번 253페이지 직접 점유자가 점유물을 횡령하여 횡령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횡령. 동그라미 3번의 첫 번째 줄. 횡령이라는 말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물이 침탈됐을 때만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횡령은 침탈이에요. 직접 점유자가 자기 손으로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거죠.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 시에 행사하는 침탈이라는 건 절도, 몰래 가져간 거, 강도, 뺏어간 거. 이게 침탈이에요. 그러면 사기가 4번 나왔죠. 이 횡령도 나왔고 사기, 공갈, 횡령 또는 습득 이런 건 침탈이다, 침탈 아니다.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대상이 아니죠. 침탈 시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침탈이 아닐 때는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그건 침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가 4번 나왔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침탈 아닙니다. 그래서 횡령, 거기 횡령에다 동그라미 쳤죠.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직접 점유자에 의한 간접 점유 침해된 경우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인정되지 않고 왜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어떤 때만 행사하니까? 침탈 시만. 다만 본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뿐이다 써있죠? 그러죠? 자, 그런 거. 상속인의 점유다. 작년 시험 문제 또 나왔잖아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대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대로 잘 나와요. 거기 193조. 점유권은 누구에게 이전한다?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몇 번 나왔어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돼요. 그러면 상속인은 아버지의 점유를 승계하는 건데 거기에 1번의 세 번째 줄 보면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알고 있을 걸 요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거기다 붙이세요.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한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 못한다는 거. 그러면 피상속인이 타주점유예요. 상속인도 타주점유자죠. 근데 상속과는 별개로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러면 피상속인의 점유를 분리하여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있죠. 이해갑니까? 뭔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이 땅을 아버지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임차인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점유자죠? 타주점유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상속인은 이게 아버지 땅인지만 알고 있었네? 아버지 땅이 아니고 빌려서 사용하는지는 몰랐어. 그러더라도 이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땅인지만 알았더라도 자기 것 아니야. 그러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이 사람도 타주점유란 얘기야. 오케이? 자기 땅인지만 알았더라도 소유 의사가 없는 거지. 소유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임차인이 아버지보다 더 돈을 잘 벌어. 그렇죠? 그래서 이 땅 주인으로부터 사버렸어. 이 토지를 샀어. 그럼 아버지는 빌려서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점유하게 됐지만 자기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했죠? 그럼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자주점유잖아요. 아버지는 빌린 타주점유자지만 자기가 사버렸으면은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뉴스도 나오잖아요. 돈 벌어갖고
그 어머니 집 사주고 아버지 못 사주고 이번에 BTX 저게들이 돈 무적이 한 사람당 수백억 정도씩 벌죠. 수백억 벌죠. 당연하게. 수백억 버는데 걔들이 다 어렵게 자랐더라고. 어렵게. 그래갖고 아버지 뭐 아파트 사주고 뭐 어머니 뭐 집 사주고 다 하더만. 그렇죠. 맞아.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이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바짝 버는 애들은 평생간 그렇게 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부모들은 나중에 다 늙어갖고 그 자식이 잘 돼갖고 뭐 여행 가라고 해봤자 다리 심 없어서 못 가잖아. 뭐 맛있는 거 사줘도 이빨이 없어서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소용 없을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아직 그 자식이 어린 20몇 살 먹은 자식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부모에게 큰 효도는 거죠. 그렇죠? 이 저기들도 마찬가지더라고. 제가 바둑을 조금 좋아하는데 바둑 그 기사들 물론 돈 잘 버는 기사들은 1년에 한 상금만 10억 이렇게 벌거든. 박정환이다 뭐 신진서다 이런 저기들. 그렇죠? 그리고 걔들 20살밖에 안 돼요. 박정환은 24살인가? 신진서는 20살이고. 그럼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그리고 걔들이 이제 어리니까 19살, 20살밖에 안 되니까 그 부모가 돈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돈 관리를.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뿐이잖아. 이창호 바둑 알죠? 엄청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쓸다가 지금 40대 되니까 맨날 지잖아. 30대만 돼도 이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죠. 30대만 돼도. 그러니까 20대에서 바짝 벌여야 하는데 또 20대도 아주 잘하는 애들만 벌지 뭐 그렇지 않은 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가장 어떤 특기를 갖고 예술가나 뭐다 이런 특기를 갖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자녀들을 그냥 성공하는 가장 넓은 길이 공부 잘 시키는 거예요. 가장 넓어요. 가장 넓은 길이에요. 저기가 야구 선수를 시키든가 오늘 저는 유현진 선수 오늘 던졌거든요. 또 우승했잖아요. 그런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뭐 이래갖고 성공하는 것은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어려워요. 가장 쉽게 성공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공부 사실. 근데 또 그 공부가 하기 싫어갖고 하기 싫어갖고. 자, 254페이지. 점유 종류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 의사를 가지고 이제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 별표였어요. 이게 점유 추정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 소유 의사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소유 의사를 가진 의사가 있는 점유. 이걸 자주점유라고 하고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 이걸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타주점유.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인은 그 산 매수인은 소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그렇죠. 소유 의사가 있죠.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도둑놈은 훔친 도품에 대해서 소유 의사가 있었어요, 없어요? 도둑놈은 소유 의사가 있죠? 그러니까 자주점유. 야, 도둑놈이 자주점유자구나. 자주점유자요. 소유 의사가 있으니까 도둑놈이죠. 그렇죠? 그러면 타주점유는 임차인, 빌려 쓰고 있는 자죠?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 등기를 맡아주고 있는 수탁자. 이 사람은 자기 걸로 점유하는 거예요. 지금 맡아주는 거예요. 타인의 재산을. 그러니까 타주점유죠. 작년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수탁자, 타주점. 그러면 소유 의사는 이건 주관적으로 판단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이게 무지하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주관적 의사다, 객관적 의사다. 그렇죠. 유형적, 객관적 의사로 결정한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소유 의사는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본권의 유무, 본권이 있는가 없는가 상관없어요. 도둑놈은 본권이 없는 자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 등록. 이것과는 아무 관계 없죠. 왜? 관계 없다.
본권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등기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거에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불분명하네.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가 불분명 시에는, 불명확 시에는, 불명하게요. 그러면 이건 뭘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봐요. 점유자가 주장을 했어요. 점유자가 의 주장을 안 받아줘. 인정하지 않아요. 점유자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점유자가 반환 청구 소송,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어. 그러면 이거 타주점유로 전환되냐? 전환돼요?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아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하면 틀려버려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하면 틀려버려요. 그냥 자주점유야.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타주점유로 바꿔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X란 얘기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타주점유로 바꿔지냐? 소유자의 주장에, 소유자의 소송에 점유자가 패소했다고 나오죠? 점유자가 패소했어요. 그러면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줬다는 얘기죠?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타주점유로 전환돼요, 안 돼요?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됐을 때 타주점유로 전환되죠? 언제부터?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소제기 시부터? 자, 이거 시험 문제 또 나옵니다. 28일 시험 문제 나오는데 또 나옵니다. 선의에서 선의점유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소송 제기에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되죠?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되면은 소제기 시부터 악의점유로 바꿔줘요. 뭘로 전환된다? 악의점유로. 소제기 시부터 전환돼요. 그런데 자주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추정되잖아요. 근데 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패소 판결이 돼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돼서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되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의점유에서 악의점유로 바뀌어지는 건 언제부터? 암기하세요. 소제기 시부터.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어지는 것은 언제부터?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선생님 그냥 무조건 암기하면 좋기는 한데 그냥 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주점유라고 했어요, 타주점유라고 했어요. 자기가 반환해 줘야 한다면은 넘겨 줘야 한다면 결국은 취한다면은 타주점유잖아. 그러면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을 권리가 없는 자잖아. 반환해 줘야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타주점유죠. 그러면 왜 여기는 악의점유가 됩니까? 본권이 없는데도 본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는 점유를 선의점유라고 그러는데 패소 판결이 되면은 그 판결의 효력은 청구시로 올라가요. 소급해요. 그러면 청구시로 소급하다 보니까 소제기시가 청구시거든. 소제기시부터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악의점유로 돼버려요. 판결의 효력이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판결이 확정진 뒤부터 집 비워줘야 하잖아.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타주점유자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청구 시부터 악의점유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몇 번 나와요? 선의점유에서 악의로 바뀌어지는 건 언제부터? 소제기 시부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어지는 건 언제부터? 판결 확정 후부터. 오케이? 암기였어요. 또 나옵니다. 28위 때 나왔는데 또 나와. 자, 아무튼간 잘 정리하시고. 자주점유, 타주점유. 우리 책 볼까요? 254페이지. 소유 의사로서 하는 점유, 매수인, 도둑, 이런 자주점유고, 소유 의사 없는 점유,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타주점유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1번에 네 번째 줄을 밑줄 치세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거기다 붙여주죠. 소유의사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소유의사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사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맞았다 틀렸다. 자, 도둑놈은 지가 훔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도 자주점유거든.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이러면 틀린다 이거죠. 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 도둑놈은. 그래도 자주점유야. 오케이? 뭔 뜻인지 알아듣죠? 구별 기준이다 해갖고요. 거기 네 번째 줄에 유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거기다 색칠해야죠. 2번에 네 번째 줄. 유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써있죠? 거기다 색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여섯 번째 줄에 또한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에다 동그라미 고 또 무효임을 알면서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이런 점유한다든가 악의의 무단 점유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 하는 무단 점유일 때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이건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타인 소유 물을 알면서 매매한 매수인의 점유는 이거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매수인의 점유. 이게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도인 소유라는 걸 알면서 매매할 당시부터 알면서 점유했어. 알면서 샀어. 매매할 당시부터 알면서 사서 하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이것이 문제는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왜 그럽니까? 타주점인 것 같은데. 자, 이거 보세요. 타인 소유 목적물의 매매계약은 유예요, 무예요? 자기가 이걸 취득할 줄 알았지. 취득 못할 걸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매도인 건 아니지만 매도인이 소유권 확보해서 넘겨줄 줄 알고 있었어. 이해갑니까? 요 얘기만 갖고 자기가 취득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자기가 취득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그건 타주점이야.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걸 처음부터 무효라는 걸 알고 있어. 이게 자기가 취득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타주점이야. 그렇지만 이건 자기가 취득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매도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취득할지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매매계약은 유효한 거거든. 오케이? 이해가죠?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자주점. 이거 잘 틀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을 때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켜. 제가 다 알아. 잘 틀리는 거. 알겠죠? 조심하시라고요. 조심하시라는 거. 자, 그런 거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여기 불분명할 때는 뭘로 추정한다? 3번.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써있죠?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55페이지에서 자, 우리 여기에서 그 팔렛박스 있잖아요. 팔렛박스의 세 번째 줄. 점유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를 하여도 팔렛박스의 세 번째 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거기다 색칠하세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현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앞사람의 점유와는 떠나서 자기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때는 앞사람의 점유자가 타주점이라도 현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죠. 이것이 문제 나와요. 이것이 문제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주점유, 타주점유의 전환이다. 자, 대금을 모두 수령한 매도인의 점유. 자,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물을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거기 나오죠? 그때부터는 이제 타주점유자죠. 자, 여러분들 집을 팔았는데도 종전의 소유자가 계속 눌러 살고 있네. 계속 뭐 1년, 2년 눌러 살고 있어. 그러면 집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되기가 넘어갔는데도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은 집 3사람과 다시 임대차 계약, 전세권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그러면 그 종전의 매도인의 점유는 이제 타주점유로 바꿔진 거죠. 이해가죠? 그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종전의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번의 다섯 번째 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은 매수인의 점유는. 자, 해제된 날부터는 원상 회복해줘야 안 해줘야 매수인은. 그 건물을 비워줘야 안 비워줘요. 해제된 날부터는. 비워줘야죠. 그럼 원상 회복 의무를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있는 매수인의 점유는 해제된 날부터 타주점유로 바꿔지죠.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있으면 타주점유라고 그랬어요. 해제된 날부터 타주점유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네. 여기 첫 번째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다 하면은 이거 타주점유로 전환되죠? 점유자가 패소했으면 언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그렇지만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나와.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좀 누가 소송을 제기했냐? 누가 소송을 제기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거기 네 번째 줄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써 있죠? 2번의 네 번째 줄. 그지만 그 다섯 번째 줄. 다만 토지의 점유자에다 동그라미 차죠.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네. 점유자가 주장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됐다는 얘기야. 에? 그러면 제일 끝에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써 있잖아.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 판결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하면 틀려요. 오케이? 자, 그거 얘기했고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거. 응? 타주점유. 뭐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바꿔진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계속 자주점이 주고, 계속 자주점이지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왜냐는 것을 물어보는 줄 알고, 왜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추정받는 것은요, 본인이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추정받는 건 자주점유로 추정받으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됐다고 해서 타주점유로 바꿔지는 게 아니야. 본인이 입증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반대를 입증해야 깨지는 것이 추정이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입증을 해야 해요. 이 사람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걸. 그래야 타주점유가. 근데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인정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입증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입증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안 깨져. 이게 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가 알겠죠?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자주점유로 추정받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깨지죠? 여기는 깨진데 저기 소유자가 입증한 거잖아. 그 차이점이 추정력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걸 물어본 줄 알고 저는. 알겠죠? 추정력 때문에. 256페이지로 넘어가서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거. 여러분들 임차인은 타주점유라고 있는데 임차인이 그 건물을 자기가 사버렸어. 자기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사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자주점유로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그러면 빌려서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와 사버리는 점유는 점유 모양이 같아요? 새로운 권원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했으면은 타주점유자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1번의 새로운 권원에 의한 취득이라고 써있죠? 그렇지만 상속은 여기 1번의 제일 끝에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다. 미술치하죠.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점유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타주점유자일 때는 상속인도 타주점유자예요. 상속 그 자체만 갖고는 새로운 권원이 아니야. 오케이? 뭔 말인가 알아듣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3번에 취득 구별의 실익이 있잖아. 구별의 실익. 취득시와 무주물 선점 두 가지 동그라미 치세요. 취득시와 무주물 선점은 자주점유만이 인정돼요. 타주점유는 인정 안 돼. 이거 암기해놔야 합니다. 뭔만 인정된다? 자주점유만. 취득시와 무주물 선점은. 알겠죠? 타주점유는 인정 안 돼. 자, 우리 257페이지 체크 플러스.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경우다 해서 1번 별표였어요. 1번 판례. 체크 플러스 1번. 별표였어요?
차고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차고라는 말이다. 차고라는 말. 차고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이건 자주점유로 인정된다. 이렇게 암기해도 돼요. 차고. 그래서 인접 토지를 일부를 자기가 매수한 것으로 알고 점유했어요. 그러면은 자주점유로 돼요. 이것이 그 밑에 관련 판례 또 있죠. 네 번째 줄을 보면 관련 판례 박스에 이 경우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 거기다 붙여죠. 그래도 자주점유로 인정돼요. 차고일 때는. 자기가 임야를 샀는데 임야의 경계점을 잘못 알아갖고 자기가 산 임야의인지만 알고 그 부분까지도 거기다가 아버지 묘를 이장했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묘를 설치할 리가 없잖아. 묘를 이장할 리가 없잖아. 근데 자기 땅인지 알고 묘를 이장했잖아.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은 자기 땅이 아니야. 그랬다 해도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자주점이다. 이해가죠? 뭔 말인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점유자 스스로 매매, 증여,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기다 붙여죠. 주장하는 걸 인정해주지 않았어. 이거죠, 이거. 점유자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여기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냐 이겁니다.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계속 자주점유로 추정받아. 오케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게 3번 얘기잖아.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써있죠? 3번 판례. 그 다음에 우리 자주점유 부정되는 판례다 해갖고 1번에요. 상당한 정도란 말에다가 색칠해 놓으세요. 두 번째 줄. 차고 정도가 상당한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공부상의 면적은 13평인데 점유한 법은 50평을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조금이다 엄청나게 그 많은 차고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죠. 차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 차고를 하면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럽니다. 이해갑니까? 상당한 정도 차고.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여성분들이 아가씨가 강간을 당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수치심에 그 충격에 극복을 못 해갖고 자살해버리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강간범이 잡혔는데 강간범에게 이 사람 그 죽음까지도 연결시켰던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그냥 강간만 책임을 물어야냐? 이게 문제잖아. 그걸로 인해서 그냥 한 2시간 후에 그냥 자살해버렸다고 한다면은 강간을 당하고 그러면 그 자살까지도 책임을 묻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강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요. 결과,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에 대한 범죄까지도 책임을 물으려면은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그래요. 상당하게 인과관계. 그러니까 그 원인이 그 결과를 야기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그 상당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냐면은 60%. 근데 강간을 당한 자가, 그게 이제 세계적인 통계죠. 강간을 당한 자가 자살까지 이루어지는 건 1%도 안 된대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나온대. 이제 프로테지로 얘기하죠. 예, 알겠죠? 그러면 1%를 갖고 그 결과를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10명 중에서 한 6명 이상은 자살하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은 그게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 결과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금 상당한 정도라는 것은 조금 갖고 아니란 얘기야. 그냥 많은 부분이 상당한 정도란 얘기야. 상당 인과관계설이란 말이. 알겠죠? 재미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경우도 그런 거잖아. 자, 이 살인범을 낳게 된 엄마도 처벌해야 하잖아. 당신이 이 애를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텐데 당신이 낳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바로 그런 꼴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재미없는가요? 자주점유가 부정되는 경우다.
여기 2번.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 처음부터 알면서 매수한 매수인은 처음부터 취득을 못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 그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타주점유. 3번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이거 분묘기지권. 이건 타주점유자죠? 타주점유예요.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4번이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 지분의 비율을 떠나서는 타주점유자예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자주점유가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이 20년 넘게 점유했어. 그래도 취득시효가 완성이 안 돼.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 못 해. 왜? 타주점유니까. 이해갑니까? 자, 뒷장이 넘어가서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한 여기 5번 간접 점유에서 직접 점유자. 아까 여기 아직 안 지워졌을 것 같은데 직접 여기 써 있네. 직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한 직접 점유자는 언제나 뭐다? 타주 점유자. 아직 안 지워졌죠. 그렇죠? 언제나 타주 점유자. 그 다음에 8번 명의 수탁자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 여기 명의 수탁자라고 그러죠. 이거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뭐라고 그러죠? 명의 수탁자. 등기를 맡아주는 자, 맡고 있는 자, 맡을 숫자. 그러면 이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 그래서 명의 수탁자에게는 취득시효가 완성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여기에서는요, 2번의 두 번째 줄, 점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있다란 말이 나오죠. 그것만 밑줄 치면 돼요. 2번에 여기 259페이지 2번의 두 번째 줄. 점유 무과실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것만 밑줄 치면 된다니까. 2번의 두 번째 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요. 알겠죠? 점유 취득과 소멸이다. 이건 좀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나머지 또 조금 더 1시간 해야 하니까 아예 쉬고 시작합시다. 알겠죠?